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장중 5,300선도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이 1월 한 달간 끊임없이 고점을 높여가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코스닥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투톱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현재 시간 0.16% 오른 5,2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종목이 전체적으로 많으면서 0.54% 내린 1,1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력한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5,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321포인트 선 고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 전환까지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장을 앞두고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시간 0.17% 오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눈치를 살핀 뒤 가파르게 상승하며 1,180선까지 터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오름폭만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1,150선을 내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 개인이 강하게 다가내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현재 시간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8천억 가까운 순매도, 기관도 6천억 가깝게 팔아치우면서 두 메이저 주체의 장중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강력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10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이어가는 기관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게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지수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440원 선에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시간은 0.4% 오른 1,43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의 기업 신용 등급을 8년 만에 상향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종전 AA 긍정적에서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역대 최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주도의 강력한 AI 서버 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HBM 시장을 선점하며 높은 수준의 마진을 향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우수한 영업 실적에 힘입어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됐다며 창출된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재무 완충력 확보에 활용하면서 2023년 말 23조 6천억 원에 이르던 순차입금이 2024년 말 1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 말 잠정 실적 기준으로는 12조 7천억 원 규모의 순현금 상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에 신용 등급까지 높아지면서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4.7% 오르면서 오늘은 90만 원 위에 9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이 40% 이상 뛰어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오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5% 늘어난 4조 3,094억 원, 영업이익은 40.6% 증가한 3,2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사업 분야 전반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방산 수출 호조와 국내 사업의 고른 성장이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끈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116억 원을 기록해 직접 사업연도 대비 약 2.3% 소폭 감소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2,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 향후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LIG넥스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넥스원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의 약세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7.52% 하락하면서 4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미국 FDA 심사에서 클래스 2 분류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는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신약 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한 지 불과 2영업일 만에 FDA로부터 본심사 착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DA 심사 등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2개월 안에 심사가 완료되는 클래스 1과 6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는 클래스 2로 나뉘는데 지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의 이유로 클래스 2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긴밀히 협력해 제조 실사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서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FDA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목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HLB 그룹주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HLB가 오늘은 14% 가까운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제약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주들이 클래스 1을 기대했던 만큼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인 한 달을 보내면서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도 높은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신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기록한 코스피와 또 코스닥 3천을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이 계속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극도의 변동성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시만 눈을 떼고 있어도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흔한 말로 단타로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의 방향을 열어두고 많은 자금,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죠?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은 또 어떤 앵커 브리핑을 준비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은 또 테슬라,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갑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또 갑자기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제 올해 상장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생일인 6월 달 정도에 이것도 참 웃긴데 생일인 6월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페이스X가 IPO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한다.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왜 스페이스X와 xAI가 합쳐지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네바다주에 지난 1월 21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1월 21일에 특수목적법인 이름은 K2 머저 서브라는 이런 특수목적법인 회사 두 곳이 설립됐다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취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의 이 특수목적법인의 여기 스페이스X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인 브렛 존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취재가 됐고요. 자, 이런 특수목적법인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합병, 인수합병 관련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진짜 스페이스X가 뭔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취재의 결과 나온 이야기는 합병 구조는 이 xAI가 스페이스X로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xAI 주식과 스페이스X의 주식을 교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xAI가 스페이스X로 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가
가장 위에 상단에 지배 구조상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되고요. 그 아래로 XAI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밑단으로. 그러면 이제 XAI에서는 이 스페이스X에서 우주 발사체 스타쉽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위성 인터넷이 스타링크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XAI가 하고 있는 그록이라는 인공지능 이 챗봇도 역시 하고 있죠. 이 스페이스X에서 결국에는 우주 발사, 인터넷, 위성 인터넷, 챗봇,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다 총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XAI가 스페이스X의 전략 자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핵심 사업부가 되면서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건 XAI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해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어제도 제가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가 XAI가 자율주행이든 옵티머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이것을 총관리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XAI다. 어제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XAI가 스페이스X로 쏙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우주에다가 위성을 쏘든지 아니면은 뭐 달이나 화성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걸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할 수 있는 현실이다. 2, 3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서요. AI를 가장 저렴하고 또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우주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중에 지배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XAI가 결국에 이 테슬라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럼 스페이스X에 있는 스타쉽에 뭔가 장비들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원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전쟁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AI의 모델을 군사 네트워크에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XAI를 미국의 군의 시스템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스페이스X가 미국의 국방부, 전쟁부와 협업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팔란티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XAI와 스페이스X가 합쳐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블룸버그에서 또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예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합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요 구조였었잖아요. 스페이스X 밑에 XAI가 있고 그 밑에 스타쉽, 스타링크, 그록 이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까지 합쳐지면 테슬라 아래 모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사업의 모든 회사들이 테슬라 아래 지붕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테슬라의 차를 팔아서 버는 현금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 스타쉽이라든지 아니면은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데이터 센터의 투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그랬고 로봇에 집중할 거다. AI가 결국에는 시대를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제는 테슬라도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로봇이나 우주나 AI 쪽으로 믹스되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움직임에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치 평가가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근데 XAI 자체만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2,300억 달러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IPO를 할 때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1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가치 평가를 받게 되고 더 많은 현금을 테슬라 쪽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합병의 움직임도 IPO 잭팟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 이런 거 잘하니까요. 더 크게, 더 가치를 다 잘 받기 위해 이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페이스 X의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스페이스X의 미래에셋 그룹 전체적으로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지난달에 요 투자한 리스트도 보여드렸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4천억 투자해서 1조 더 넘어가고 2조 가까이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점점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수혜주가 미래에셋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대상국들을 향해 미국 덕에 돌아가는 현금 인출기라고 표현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하면서 관세로 인해 미국에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저금리로 미국의 돈을 뽑아가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며 펜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이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앞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금리는 불필요한 이자 부담만 키운다며 연준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관세로 재정은 강해졌는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와 정책 압박 가능성도 시사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리데일리 TV의 우리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까요? 박근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돈 되는 섹터 첫 번째 업종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 은, 동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올림픽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승률로 따지면 은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금, 은 좀 사셨습니까? 금은 못 사셨으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위원님, 금은동 이 투자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못지않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꼽히는 게 바로 금과 은 그리고 굴이 이제 동이 될 텐데요. 네. 금, 은, 동 이런 원자재들이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 때문이죠. 이제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에브리싱 릴리라고 해서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하나씩 이제 금, 은, 동이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관련주까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가격을 가진 상품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금강이 거의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느낌이었고 그 금은 어떨 때 올라가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전쟁이 난다거나 이렇게 뭐 경제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됐을 때 이제 그 대안처로 이제 부각되는 게 바로 금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 같은 경우는 사실 IT와 상당히 연관성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은이 우리가 이제 뭐 전기가 가장 많이 잘 통하는 걸 구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은이 더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열도 덜 발생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은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제 비싸다 보니까 구리 대비해서 많이 쓰진 못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곳에는 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은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 하면 이 산업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 귀금속이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인데 이제 은과 관련된 ETF가 이제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로 봤을 땐 금보다 은이 더 가파라서 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은 ETF를 사시면 그 자산운용사가 은을 직접적으로 현물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놓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전력 관련돼서 당연히 앞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은동, 뭐 금은구리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뭐 금, 은 직접 투자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좀 보면 돼요? 자, 금과 관련된 종목은 이제 MK전자를 첫 번째로 좀 MK전자. 선정을 해봤는데요. MK전자 하면은 이제 표현되는 어떤 뭐 대명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본딩 와이어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죠. 정말로 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얇게 뽑아내서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어주는 그 본딩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한 달에 1톤을 씁니다. 금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기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인 금이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평가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계속되면 사실 조금 약간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인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재활용 본딩 와이어 단독 공급을 SK전자가 뭐 맡았다라는 표현도 언론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본딩 와이어 쪽에서는 일단은 전 세계 이제 일본이랑 독일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NK전자도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4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자회사로는 이제 한국토지신탁 정도 있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이언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 올리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작년서부터 좀 약간 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회자가 됐었죠. 이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금이나 은을 어디서 뽑아내냐면 뭐 사서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NK전자에서처럼 네. 아이언이나 납을 이제 재련을 하다 보면 금이랑 은이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은 같은 경우에 뭐 연간 한 2,000톤 정도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금, 은, 구리 모두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NK전자, 고려아연을 한번 좀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K전자와 고려아연 각각 금, 은을 많이 또 취급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기업들 알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은동 가격,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LS를 골라봤는데요. LS. 네, 시청자 여러분들, LS, 뭐 LS 일렉트릭, 뭐 구리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좀 약간 다른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약간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를 아실 예.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LSMNM입니다. 지금 사명이 좀 바뀌었죠. 그 LSMNM이 과거 니코동 재련이 매출이 1년에 한 8조 원이 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이 훨씬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LS는 시가총액이 한 9조 원, LS는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이 안 되죠. 100% 자회사기 때문에 어떤 뭐 지분율에 있어서 뭐 몇 퍼센트에 적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힘들고 네. LSMNM의 구리
가격과 관련돼서 매출과 영업이익 올라갈 때 LS는 직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2위, 구리를 재련하는 전 세계 2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등 기업입니다. LS, M&M, LS 역시 이제 금은동 가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매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금과 은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어떤 부산물로 관련된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가 훨씬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걸 표현하냐면 실적에서 레버리지가 높다. 이거는 매출이 10% 올랐을 때 영업이익은 30%, 40% 정도 훨씬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일 때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가도 요즘 굉장히 좀 수상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약세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공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주들 중에서 LS가 저는 가장 좀 지금 구간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한 올랐다가 약간 좀 시장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을 거예요. 딱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S를 금은동 가격, 최근에 금, 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수혜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조건들이 있으니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금은동을 체크해 봤고요. 다음 또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삼성에서도 뭐 폴더블 폰은 이미 많이 상용화 시켰고 삼성에서는 트라이폴드 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도 이제 뭐 폴더블 폰 나온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미리 좀 준비 좀 해볼까요? 네. 폴더블 너무 좀 이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아이폰 18 시리즈에서 애플에서 이제 폴더블 폰 출시가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뭐 부품이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얘기가 많이 계약이 됐으니까. 네네. 일단 폴더블 폰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폰만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성장 산업이야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스마트폰은 이제 정책이지라고 이제 네네.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내에서 이 폴더블 폰만큼은 일단은 뭐 연평균 한 20% 이상 정확히 한 2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이렇게 좀 약간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스마트폰 쪽에서 폴더블 폰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네, 돼 있는데 상징적인 제품이 이제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폴더블을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좀 정체 어떻게 보면 축소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작년만 봤을 때는 폴더블 폰 시장이 40%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게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을 조금 시장에서 아직 관심 갖기 전에 한번 좀 준비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 섹터를 폴더블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이제 삼성의 트라이폴드도 뭐 많이 팔렸다는 뉴스도 보셨죠. 뭐 생산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다. 근데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출시되면 그것도 한번 이제 붐이 일고 화제가 많이 될 겁니다. 한번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럼 폴더블 폰 관련 종목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자,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힌지 쪽이 주목을 받을 네, 수는 높긴 그렇죠. 한데 KH 바텍 폴더블 폰 힌지의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KH 바텍인데요. 삼성 폴더블 폰 외장인지 이제 과거에는 독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점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기업 한리죠. 한리랑 그 파이넴텍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폴더블 폰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이 3사의 점유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당연히 KH 바텍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아쉽지만 중국 기업 한리가 한 30% 정도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파이넴텍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H 바텍 내에서 이 힌지 부분의 매출 비중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따졌을 때 과거에는 KH 바텍의 힌지 매출이 거의 6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한 57%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22% 정도로 내려왔죠.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매출 비중이 힌지가 20%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로 진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전기차 쪽의 어떤 그 금형 부품들, 그다음에 다른 금속 부품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저는 KH 바텍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협동 로봇의 겉에 케이스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약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좀 확장이 돼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KH 바텍도 일단 로봇의 어떤 뭐 공급망 편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힌지를 했으니까 필름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보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성장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된 어떤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 자, 아이폰의 그 접혀지는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아이폰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삼성의 그 폴더블 폰을 만들 때 이 겉 맨 위에 있는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 세경 하이테크인데, 그 아이폰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와 그리고 KH 바텍 대표적인 폴더블 폰 수혜주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폴더블 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탑픽은 뭐예요? 네, F라면은 BH죠. 그래서 이제 BH. 탑픽으로 BH를 좀 선택을 네. 해봤습니다. 이제 BH 하면 이제 FPCB, 플렉서블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간혹 가다가 조금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가 연성 회로 기판 FPCB를 만든다 하면은 이 우리가 보통 기판이라고 생각하는 이 초록색 기판이 이렇게 막 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휴대폰을 열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신 적 계실 텐데, 이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빨딱빨딱한 그 약간 투명한 어떤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그게 네네. 바로 FPCB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은 BH가 이제 애플에 거의 뭐 다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터플렉스랑 약간 경쟁을 했었었는데 인터플렉스는 많이 좀 줄어들었죠. 네. 자, 그러면은 왜 힌지 쪽이 아니라 BH 쪽이 FPCB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 FPCB는 일반 휴대폰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데, 이 폴더블 폰은 크기가 크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체 판매 대수는 정체가 되더라도 이 스마트폰 내에서 이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BH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삼성에서도 나왔고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좀 상징적인, 애플에서 이제 올해 9월달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아직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이 그동안에 나올 때, 이번에 이제 18 나올 때 17도 마찬가지고 16도 마찬가지고 한 봄 정도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스펙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폴더폰 관련해서 BH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16,500원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를 이 폴더블 폰의 수혜주, 특히 뭐 애플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BH니까요. 한번 수혜를 미리 준비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또 화제가 될 때,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29일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다. 다만 장중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은 제한됐다. S&P 500 지수는 0.1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72% 떨어졌다.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 둔화와 AI 투자 부담이 겹치며 10% 급락했다. 서비스나우와 세일즈포스 등 소프트웨어 주도 약세를 보였고 관련 ETF인 IGB는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하며 약세장에 들어섰다. AI 투자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수익화 시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시장은 애플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와 수익성 관련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자산시장 전반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됐다.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약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압박 발언 여파로 3%가량 급등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여전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0.57%, 0.54%대 그래도 5,2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워낙 좋으니까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코스피를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상승, 중간에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단은 1148포인트까지 갔다가 상단은 또 118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중간 수준까지 딱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ABL 바이오나 HLB나 오늘 바이오 쪽이 코스닥에서는 많이 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열심히 담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 담는데 역시 ETF 자금일까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정말 강하게 시장에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까지 함께 시장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서동구 위원님의 시선이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어제도 잘 갔는데 오늘도 일단은 뭐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코스닥이 오늘 좀 약한 모습인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진짜 100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100만 원 아래에서 잡아야 되는 건지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갈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다 뭐다 떠나서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 숨 고르기 하고 있다가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면서 네. 이 소위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네. 죽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런 이후에 이제 SPG라든가 오늘 같은 날은 또 로보티지가 또 급등하면서 종목별로 서로 다른 그런 어떠한 그 한 주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좀 쉬었어야 되는데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컨콜을 하면서 네.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성과를 내겠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뭐 LG그룹이라든가 또는 현대차그룹에 비해서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든가 확실하게 그룹에서 뭔가 명확성을 밝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들과 맞물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의 중심에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로 다시 들어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자회사라는 거는 뭐 이제 다 아시는 아시죠? 얘기고 네.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거고 삼성 로봇 자체가 또 엔비디아와 적극적인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발언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겠다. 네. 어떤 성과 원년을 선언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장의 중심에서 계속 들어설 때 뭐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간에 뭐 20, 30%, 40, 50%도 나오고 뭐 하지만 네.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맞아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9월에 9월 25일 날 30만 원 미만에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로봇주들이 태생하고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지만 묵묵히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 속에서 1차, 2차, 3차 목표가 계속 제시해 드렸고 야. 뭐 설마 뭐 50만 원 쉽게 넘어가겠어라고 했는데 50만 원 넘어가자마자 그러니까요. 바로 뭐 70만 원, 80만 원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죠. 뭐 그냥 가만히 이거 뭐 10주가 됐든 뭐 100주가 됐든 들고 있었으면 160%가 넘는 그런 네.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피겨 라운딩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보다는 90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90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90만 원 목표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질 못하죠. 그쵸.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네. 계속 복리의 수익률을 만끽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급등을 하고 나서는 숨고르기를 해주고 또는 이 과정들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유동성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의 어떤 숨고르기 과정, 뭐 일주일 정도, 최근의 모습은 하루 이틀 이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죠. 다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지지 않아야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제 한 단계 그렇죠. 레벨업 될 수 네.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5일선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겠고 5일선과의 이격이 항상 이렇게 벌어지면 주가가 더 치고 나가기에 벅차다는 얘기죠. 어저께 같은 날도 리노공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5일선과의 이격을 좁혀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9만 원 이하라든가 뭐 8만 원대 중반 정도 어저께 정확히 8만 5천 원 찍고 오늘 또 급등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5일선을 중심으로 지지가 되시는 분들 지지가 된다라면 70만 원 초반 자리에서 신규 공략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홀딩하거나 오히려 5일선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주는 것처럼 될 경우에는 일부 이익 실현을 좀 병행하면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90만 원을 한 번의 목표 가격으로 또 설정을 해보고 자리는 저희가 지금 당장 접근하기 너무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니까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 끌고 가보시는 전략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수주 소식을 좀 들려줬는데 뭐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나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온 우주의 기운이 하나 시스템으로 쏠리고 있다. 아, 뭐 이런 그런가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특기가 뭐냐 이렇게 본다라면 저 세 가지가 다 주특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각각의 파트별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글로벌 뉴 노멀 시대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접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또 하나 시스템 아니겠느냐 그렇네요.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조선 쪽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필리조선소의 일대 주주라는 거, 네. 또 방산이라는 부분이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21세기의 뉴 노멀의 시대가 결국은 자주국방이고 이러한 무기화해가는 이러한 과정들 오죽하면은 군사력이 거의 제로라고도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도 이제 잠수함 빨리 만들려고 그러게요. 노력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같이 또 얼마든지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향후의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와 관련돼서 조금 너무 과도한 지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서 특히 이 필리조선소도 2026년 올해부터 이제 분기 단위에 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측면이 새롭게 저평가되는 구간들 아니겠느냐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난 10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두 가지를 다 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0월 말부터 1월 초 정도까지도 계속 이렇게 기간 조정을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고 네.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 이후에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을 보면은 매도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이 투자 경고까지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소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이제 다시 갈래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2차 목표가 95,000원을 훌쩍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21선도 바짝 따라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9만 원 초반짜리 뭐 지금부터는 뭐 조금씩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차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까지 목표가 한 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월 말에 한번 알려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한화 시스템까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뭘지 공개합니다. 자, S오일입니다. S오일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리더라고요.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정제 마진 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엇갈리는 좀 의견이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쪽이라만 너무 몰입하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반도체 또는 뭐 2차 전지 또 로봇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경도되기보다는 네네.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이러한 경기 호황 사이클이라든가 개선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속에서 이러한 석유 업종, 화학 업종 이런 쪽들도 이제는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네.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면서 WTI 기준으로도 50불대에서 지금 60불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네, 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저가에 들어왔던 것들과 또 고가의 이러한 그 유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마진폭은 더욱더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단순히 뭐 이란과 미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유가가 급등한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각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급도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높고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네. 정제설비 증설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반사 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2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8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냥 하면서 10만 원 뭐 왔어요. 20% 이상 그냥 훌쩍 네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돌파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완벽하게 이중 바닥을 이제 다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월봉상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자리에서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는 듯한 네. 이런 원형 바닥형의 모습 속에서 이제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죠. 네. 10만 원 이상부터 물량 소화 과정한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12만 원 추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이제 2만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S오일은 12만 원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